벌써 지난주 월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 매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하고 그리고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 브리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잃지 못하고 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코미디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분이 계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검은색으로 네. 드레스 코드를? 예. 이거 끝나고 제가 현충원 가야 돼서. 오늘 현충원. 네, 이호 여사 추모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이호 여사 추모식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20분 정도 당겨서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 S5일에서 법무총괄 상무를 지내셨어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 라디오 조간 신문들은 이제 거의 안 쓰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그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인데 물론 그 아브레우 박사는 이랬습니다. 아니 이게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다 경사고 난리인데 한국처럼 이렇게 난리인 나라는 또 처음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여하튼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대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요. 대규모 이제 석유 개발 회사들이 들어가죠. 그렇군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하베스트 사건이 있었죠. 하베스트, 유명했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그때 아마 한 7조, 하여튼 몇 조 가량 완전히 그냥 덜어먹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래서 석유공사가 물론 그 돈도 뭐 어차피 근원이 다 예산이긴 하지만 국민 혈세죠. 그렇지만 그 돈마저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라서 석유공사는 지금 돈이 없고요. 하려면 이제 추가로 예산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산자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산자부 예산. 그래서 산자부가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가 출자를. 그러니까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고 석유공사가 아브레우 박사에게 돈을 줘서 실제로 시추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공사도 지금 돈이 없어서 자본 잠식 상태라서 정부가 출자를 추가로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아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융자도 해야 되는 그 돈도 그 돈도 결국에는 다 혈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레우 박사가 그거를 뭐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뭐 사실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석유공사에서 뭐 근데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뭐 엑스모빌이라든가 여러 이제 석유 개발 회사들이 있거든요. 탐사 회사들이 그런 회사 개발 회사들이 대규모 개발 회사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또 다른 이제 미개발 지역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석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도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률이 되게 낮지만 한 번 이제 터지면 이제 대박이 나는 이런 거라서 근데 대개는 좀 이렇게 여러 회사가 같이 해요.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지금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하는 액트지오도 해가 지지 않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뭐 컨설팅을 다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세금을 못 냈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영업세를 못 냈다는 게 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것도 4년이나. 예. 그래서 뭐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네. 그냥 일종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에이전트 내지는 컨설턴트 정도의 조그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부티크고요. 뭐 에이전트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그 커미션 정도 먹는 그런 회사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 좀 해주고, 그래서 전문성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런 회사는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뭔가를 할 때는 온갖 회사들이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하청을 줘요. 그러면서 하청을 여러 회사에 줘서 또 비교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가 저 전문가한테 다 주고는 교차 분석을, 교차 비교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영업세도 못 내고 매출이 1년에 3천만 원인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3,70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분야가 석유 개발 분야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셰일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 개발 자체가 이 분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가 다가온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들도 산유국들도요. 사실 저도 에스오일이 그 아람코라고 세계 최대 석유 회사거든요. 이 회사 이제 관계사인데 아람코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도 이 이제 석유가 이제 고갈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고갈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포스트 오일 시대다 이래가지고 미래 자원 대체 에너지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대한 에너지.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기업들은 그런 곳들도 이게 포스트 오일 시대가 다가온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요.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뭐 아주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프로젝트에서 하청 조금 하던 잘 봐야 이런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정부에서는 뭐 회계사 실수로 $50 체납을 한 거지. 뭐 그걸 4년 동안이나 할 수 있어. 한 1년 정도 뭐 그러니까 잠깐 하는. 실수할 수. 근데 미국에서는 대개 보면 개인도 회계사를 다 쓰거든요. 개인도 세무 이거 신고할 때요. 웬만하면 회계사를 다 써서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신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요. 좀 그렇게 그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계적인 회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것도 바꾸겼습니다. 갑자기 세계적인 회사에서 그냥 뭐 겨루는 정도의 회사로 바뀌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자문 기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 쭉 사실은 뭐 많은 네티즌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찾아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에이전트 수준에 불과하다. 영업세도 제때 참 되게 어려웠던.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제가 그 회사를 직접 아는 처지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고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 뭐 이상하지 않나?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이 회사하고 거래할 거냐 이러면 절대 안 하죠. 회사에서도. 아니 그리고 일단 대체제가 많거든요 시장에. 아니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을 여러 군데 줄 수 있거든요. 분석을 여러 군데 줘서 교차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교차 비교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그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분이 시출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만 보고 분석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물리 분석.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와가지고 뭘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전에 했던 자료들 보내주고 맞아요. 그냥 분석 평가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도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 몇십억 70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저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탐사선을 가지고 진짜 현장에 와서 탐사했는 줄 알았어요. 현장에 와서 탐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지진파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사용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탐사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이 다 탐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 문서하고 자료랑 이런 것들만 보내준 상태에서 정보만 가지고 평가 분석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몇십억을 주는지도 저는 좀 의아해요. 제가 보질 못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게 왜 몇십억어치가 되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회사에다 주면서 여긴 내가 좀 친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회사 한번 테스트해보자. 근데 이 회사는 되게 겉보기엔 별로지만 이 사람 되게 유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해서 한번 툭 줄 수는 있다고 봐요. 여러 중에 하나로 비교해볼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도하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영업세도 못 낸 사람한테.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여러 굴지의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가이아나 유전 개발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기는 가이아나 유전 개발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거대한 유전 석유 개발 회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참여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거는 그런가? 저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저는 그냥 하청에 하청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 하청에 하청 정도 아니었을까라고 에이전트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왜 영업세를 못 내죠? 아니 포트폴리오가 자기가 많은데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큰 가이아나 유전 개발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으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요. 근데 왜 영업세를 못 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 떼돈 벌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출이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는 거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분이 뭐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팀이나 파워가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고 일단 정보 해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죠. 가이아나 유전 개발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매출 3천만 원에 영업세도 못 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벌써 그걸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요. 지금쯤요. 회사 하나 큰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뭔가 하여튼 적어도 한 중견기업 정도로 성장했었어야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 개발은요. 리스크도 있지만 이거 한번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이아나 유전을 성공시켰으면 대박이 났어야 됐다. 그리고 주도를 안 했어도 주도를 안 하고 그냥 참여만 했어도 이럴 수가 없어요. 세금 못 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여도 안 한 거 아니야? 가이아나 유전의 유전 개발에 참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분석 평가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잠깐 자료 보고 한번 다른 사람들이 한 거 있잖아요. 그 검증하는 평가 같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그냥 뭐 한 1, 2억짜리 이런 거 잠깐 보고 말았겠지.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이상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지난주에 국정 브리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브리핑을 지난주 바로 월요일 이 시간에 오전 10시에 갑자기 그것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도중에 와서 발표를 긴급하게 하고 안덕근 저 산자부 장관이 네. 이 기자들하고 브리핑 질의응답을 한 거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조금 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유망 구조라고 있다. 네, 네. 유망 그래서 보면 20%의 성공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다. 물론 80%의 실패 확률도 있는 거지만 유전 개발에서 20%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고 일단 시추를 해봐야 된다라고 정부와 아그레브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하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성공 확률이라는 게 네. 그 유망 구조에서 네. 지금 정부가 생각한 유망 구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유망 구조에서 석유가 발견될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견될 확률이라는 게 예. 그냥 아주 극소량이 발견돼도 들어가는 발견이에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드럼통이 나오든 뭐 한 바가지가 나오든 그것도 발견이죠. 140억 배럴이 나오든 발견은 발견인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양이 나올지 예. 아니면 이렇게 봤더니 조금 나오고 그냥 그거밖에 예. 없는 건지 예.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질도 중요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봤는데 이거 못 쓰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팔아먹긴 좀 어렵겠네. 네, 그럴 수도 우리가 있는 쓰기도 거죠. 어렵겠네. 이럴 수도 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km까지 팠는데 네. 이 2km 파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예. 7광구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대륙봉이거든요. 예. 그럼 200m예요. 예. 그럼 이거의 10배예요. 저는 그럼 이 팀도 뭐 세 가지지 않는 회사라고 했으니까 네. 거기서는 시추 못할 못하고. 거라고 보고 네. 시추하는 회사 따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추하는 회사 그럼 이분이 뭘 주도한다는 거죠? 그럼 시추회사도 이 사람이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게 석유공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석유공사가 너무 많은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네. 아까 제가 자본 잠식 상태라고 네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석유공사가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안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 우드사이드도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오일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네. 석유 탐사라는 것이 뭐 외부에서 누가 투자를 하면 모를까. 우리가 뭐 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떤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혈세를 들여가지고 투자받아서 국가가 투자해서 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석유공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석유공사의 존립과 존망을 위해서 어떤 그동안에는 우드사이드라는 회사하고 15년 동안 같이 계약을 맺고 탐사를 했는데 우드사이드에서 이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해서 철수해 버리니까 어떤 새로운 대체제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오일이 되게 중요했죠. 오일 쇼크도 네. 막 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가의 안정화를 위해서 석유공사가 그 유가를 통제했어요. 네. 가격 통제하던 시대죠. 네. 그리고 정유회사들이 국유화돼 있었죠. 유공이라고 기억. 맞아요. 유공. 예.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외국 회사들하고 합작도 하고 그걸 거쳐서 이제는 다 민영화되고 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서 예. 민영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회사가 돼서 네. 정유 회사들이 그러니까 소위
종합 에너지 회사로 네네. 변모하고 석유화학, 정유 뭐 이런 에너지 회사들이 사실 이제 석유는 우리가 하나도 안 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들이 네.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1위 수출 1위고 네. 석유 제품이 수출 2위예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수십조를 그렇죠. 지금 수출하고 네. 있고 굉장한 이제 세계 4대 예. 4대 회사에 다 예. 수출 그 국가에 들어가거든요. 예. 대한민국 석유화학도요. 석유화학 분야. 그러니까 사실상 산유국이에요. 사실상 네. 우리는 사실상 네. 산유국이다. 그래서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예. 옛날에 오일 쇼크 시대에 그 정말 우리 힘들 때 생각해서 네. 산유국을 굉장히 이제 꿈꾸던, 그리워하죠. 예. 지금 꿈꿀 필요 없어요. 이미 산유국이다. 이미 산유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석유 정유 기술이라든가 석유화학 기술이나 이런 게 세계적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나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떤 그 위치에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시장 자체가 그런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아주 탑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유를 그냥 사는 굉장히 그 원유를 갖다 구매하는 굉장히 큰 손이 돼 있어요 예. 시장에서. 큰 손이다 이미. 그래서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이미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반도체라든가 예. 이런 시장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예.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못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좀 다른 길이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요건 이제 좀 다른 예. 좀 이따가 좀 더 예. 많이 예. 말씀드리고요. 예. 어떻든 그래서 예. 이 성공 확률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이후에 이 석유가 발견된 이게 석유의 매장 가능성에서 성공 확률이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20%라는 것이고 네, 네. 이 20%조차도 이번에 보면 왜 20%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설명이 돼요. 없어요. 예. 근데 올해 초에 석유공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 보면 10%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예. 저는 이것도 왜 같은 지역에 대해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두 배가 되는지 뛰었는지 예. 좀 이상하고요. 네. 왜 10%가 갑자기 10% 갑자기 올랐지? 네. 저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 예, 예. 여하튼 이런 뭐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예.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다 짐작이지. 네. 그래서 이건 큰 의미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20%라는 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뭐 대충 한 예. 10에서 20% 정도 그냥 10% 정도라고 생각해도 예.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럼 어쨌든 10% 확률로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거고 네. 발견된 이후에 그것이 쓸만한 상태일 경우는 더 낮은 확률인 거고 네. 그것이 다시 상업화할 만한 경제성이 있을 확률은 더 낮은 확률. 예. 그렇게 봤을 때 심해에서 예.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것을 예. 생산하는 것이 예. 우리가 소위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중동 이런 데는 이제 육지에서 그냥 굉장히 조금만 파도 나오는 데거든요. 네. 이런 데서 싸게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야 경제성이 있어요. 수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싸야 돼. 그렇지. 글쎄 저는 예. 과연 그럴까? 예.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더라도. 근데 진짜 언뜻 생각하더라도 이게 개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그 유수한 그 정유 회사들이 만약에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달라붙어서 거기 파서 석유 꺼내야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세계의 트렌드는 어떤 대안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석유도 지금 파내지 않는 판에 지금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를 잘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그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로부터 당신가 한번 해봐라라고 요청을 받았을 수는 있고 석유공사는 그럼 왜 그랬을까? 산자부는 석유공사하고 왜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어떤 보고가 들어갔길래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발표를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 이 인과관계를 좀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석유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본 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일단 첫째 석유공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해체됐거든요. 지금 석유공사도 이제 그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이 정도면 석유공사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존재의 어떤 의의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게 꼭 필요하냐 우리 시대에. 뭐 그래서 해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사의 역할을 바꾸는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석유를 공사가 꼭 필요하나? 우리나라가 석유 탐사를 공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네. 이게 중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공사라고 하면 혈세 들여서 석유 탐사해야 되는데 네. 달 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달 탐사하고, 네? 그죠? 달 탐사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많은 나라인가? 네. 우리가 정말 재정 규모가 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재정 규모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석유 개발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본 잠식 상태죠. 그러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인근 동해에다가 석유 개발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우리가 좀 제거해봐야 된다. 동해에다 계속 해오긴 했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동해 가스전부터 해서 이게 한 40m 한 거의 50회 가까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추 자체만 해도.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한 번인가 그 동해 가스전 한 번 나왔죠. 근데 그게 이제 고갈됐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계속 쑤시는 게 맞냐.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 저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게 놔둔다고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급하게 해야 되냐 지금. 놔두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금쪽 같은 돈을 예산을 혈세를 여기에 투입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재검토를 다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석유공사는 어쨌든 그런 의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투입을 시작하면 여기 이런 프로젝트에 10년 가잖아요. 20년. 10년. 최소 10년. 2035년까지 그렇죠. 2035년까지죠. 일단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한 번 20%의 확률이었던 나오면 그게 경제성이 있든 없든 일단 줄줄줄줄 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유지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경제성이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겠죠. 딱 끊지를 못하고 그죠? 그러면 계속 한 1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 쓰면서.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년 후에 석유값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지만 석유값은 변동이 크고
최악의 경우에 정말 폭락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폭락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중심으로 대체 에너지 중심, 신재생 에너지도 신재생 많고 에너지. 또 심지어 이 정부가 지금 좋아하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은요 이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진행이 돼서 최근에도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같은 것도 이것만 해도 이게 아마 10년 후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돼 있겠어요. 이것도 그렇고 풍력도 요즘에는 이걸 돌리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팬이 돌아가지 않는 풍력 발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의 속도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우리 수소 경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후에 이 대체 에너지의 이 범위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엄청날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시추만 하더라도 5천억이라는 거잖아요. 전 더 많이 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1,000억이라는 게요. 아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1,000억은 대륙봉 탐사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전에 7광구 얘기할 때. 그래서 2km 하면 더 많이 들 거라고 보고요. 못해도 한 1,500억 정도. 한 개 시추공 하나당 1,500억. 들 거라고 보고요. 또 시추 탐사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배 운영 비용도 필요하고요.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뭐 인건비 등등등등 하면 한 1조 이상. 1조? 든다고 봐요. 5개만 했을 때 그러고 했는데 더 뚫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본전 생각나잖아요. 자 5개 뚫었어요. 안 나왔어. 근데 그때 가서 그렇죠. 완전히 그때 도박이네요. 가서 논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그만하자고 야당이 얘기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산유국이 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전 생각나는데 우리 계속 해봐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선진국 중에서 이런 문제를 국민 혈세 들여가지고 그것도 재정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도 이렇게 우리가 미국 텍사스 앞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막 그런 데는 50%예요. 확률이 40% 50%.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저는 이거 20% 안 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는 아까 2월 달에 발표한 10%가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 아닐까 하고 석유공사가 발표한 제가 볼 때는 느끼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떤 대규모 그 자본을 가진 그런 석유 개발 회사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텍사스라든가 뭐 어디 저기 중동이나 여러 아프리카 앞바다나 이런 여러 또 이런 세계 여러 곳에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하면서 이런 자본 규모 자체가 다른 그런 회사들이 거대 자본 회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하는 거라면 모르게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국가가 계약을 어떻게 구조를 짜서 우리 석유공사가 거기에 어떤 한 지분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롯이 우리가 지금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지금 이런 마당에 이걸 계속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회 가까이 시추해서 겨우 한 번 성공한 거 가스전 한 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시장성이 경제성이 썩 좋지 않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하고 있다. 저는 그 국익과 말에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는 그 말에 딱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 영역이다. 경영과 경제 영역이다. 경영과 경제 영역이다. 예. 사리 분별의 영역이다. 사리 분별. 판단을 해야지 판단. 예, 판단을 해야지 경제적으로. 예. 예. 여기서 확률을 딱 보고, 예. 그죠? 확률을 보고, 예. 그다음에 정확하게 리스크를 보고, 예. 그다음에 잘 될 확률과 그다음 예. 우리가 미래에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지, 예. 그죠? 예.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돈을요, 반도체 개발하는데, 예를 맞아요. 들어서 반도체 지원금. 예. 지원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기업들한테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지원금,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냥 세제 혜택이나 주지 그 지원금을 막 돈을 보조금을 막 쏟아붓고 이렇게 하고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네.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1조를 거의 다 쓴다고 생각.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나중에 효과 따졌을 때 그렇죠. 너무 빤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명해서 이것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석유공사에서 어떤 그 자구책 차원에서 뭐 이런 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도자료 발표하고 뭐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섰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한 거냐. 이거 국정조사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어요. 그 저는 일단 첫째 이 엑스지오라는 네. 엑스지오 맞죠? 액트지오. 액트지오. 예. 전 처음에 엑스모빌인가 이 세계적인 회사라길래 액트지오입니다. 액트지오. 예. 처음 들어봐서.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의원님처럼 잘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들어봤다. 아그레우 박사는 안다. 그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뭐 권위자거나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되게 큰 회사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네. 나와가지고 아주 큰 회사 있을 때나 은퇴가 나왔을 때나 오며 가며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뒤에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냥 얘긴 그렇게 해주는 거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예. 뭐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이 사람 사기꾼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뭐 이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이분 어쨌든 남미분이죠. 브라질 그죠? 브라질 분이고 예. 이 액트지오사의 왜 액트지오사를 선정했지? 석유공사가 네. 그리고 액트지오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억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4년에 걸쳐서 세금도 못 내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석유공사하고 계약하고 하면서 비로소 세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몇십억 받았으니까 아마 그 돈으로 냈겠죠. 돈 받아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약 못했으면 계속 세금 못 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이고야. 들고 우리가 정말 구세주였구나 석유공사가 어찌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어떻게 이 회사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석유공사는 어떻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찾아냈을까? 누가 소개했나? 누가 소개했나? 그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드사이드가 나갔는데 새로 계약을 누군가랑 할 때 이런 회사랑 하나? 그렇죠. 네. 최소한 우드사이드 정도는 돼야 되는 정도 아니에요? 입찰했다면서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알고 석유공사 입찰하는데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입찰을 같이 경쟁했을 텐데 누가 들어왔지 경쟁할 때? 다른 경쟁 회사들은 어디였을까? 그러면 경쟁할 때
영업세 4년간 체납한 거 확인해야 확인했겠지. 예. 다 내니까 그런 거 다 내잖아요. 체납 자료를. 증명서 이런 거. 우리나라도 내니까 다른 나라라고 확인 안 했겠어요. 그거 확인 안 했으면 이상하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등기 그 사업자 등기에 해당되는 거 사업자 등록 증명서라든가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은 다 봤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봤겠죠. 그러면 입찰 받으면서 그거 봤을 텐데 이거 보면서도 뭐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보면서도 입찰해서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입찰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1등했지?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던 거지? 뭘 써냈길래 통과가 됐을까? 그다음에 우드사이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엄청 그 장래성 유망하다라고 가능성이 유망하다라고 평가를 한 근거는 뭐냐? 그 근거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보도된 걸 제가 보면 어쨌든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 그 자료를 이 액트지오가 넘겨받아서 석유공사로부터 그걸 다시 재분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드사이드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게 발견됐나?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지? 분석한 것 중에서 여기는 가망이 없다는데 여기는 갑자기 엄청나게 가망이 높아졌으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D 분석이라고 얘기를 누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3D 분석이 안 됐는데 아니요. 우드사이드는 했어요. 3D 분석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했고 저기도 했는데 뭘까?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내놨어야 됐는데 그게 안 나왔죠. 지난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났을까?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에서 없던 데이터가 이 사이에 있었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석유공사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와 갑자기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 이거 알게 됐으니까 이거 새로 추가해서 분석하면 분명히 유망성이 굉장히 높을 거야 라고 하면 우드사이드 쪽이라든가 좀 더 큰 회사에다가 한 번 더 타진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먼저 뭐 그죠? 사실 그런 거는 수행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컨설팅을 한 회사에만 주는 거지 여러 회사에 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레우 박사 팀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분께 드리는 게 뭐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그럴 수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 때문에 컨설팅 하나만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브레우 박사한테 컨설팅 받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근데 여기가 체납도 했고 조그맣고 별로 신뢰성이 없잖아요. 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거 믿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긴가민가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분석을 하니까 이걸 다시 어차피 비밀 유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컨설팅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하청회사 아니에요. 분석회사.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대로 된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이 회사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회사 믿고 그러면 뻥 하고 터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말씀하신 대로 된다 안 된다 서로 지금 갈등하게 됐어요. 지금 저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나온다는데 파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재 뿌리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판단. 그 다음에 실제 의원님처럼 이거 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국민들이 또 석유를 놓고 갈등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대통령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시는 거죠. 네? 사리분별력이 이런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석유가 나온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 자체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140억이 아니라 지금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없을 가능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140억이에요. 그리고 석유공사가 그전에 발표했던 걸 보면 택도 없어요. 140억하고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요.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도 석유는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최대치로 나온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른 거는 투자를 하면 계속 되잖아요. 이것은 투자를 해서 그걸 딱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판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고갈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곳에 있다. 우리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재정이 어렵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그리고 석유공사는 현재 그리고 투자자를 찾지도 못하고 있고 아브레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린 믿을 수 없다. 이 순간 우리가 이 경솔한 판단을 지금 이 순간 해야 하느냐. 좀 이따가 하자. 이게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액트지오 믿을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두 번째 석유공사 자본 잠식 상태에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투자자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 혈세만 가지고 100% 우리가 리스크 질 수 없다. 그다음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질 않는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박성이 강한 프로젝트에 돈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1조 넘게. 그죠? 1조 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때부터는 수십조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때부터? 자 만약에 발견하면 그때부터 더 큰 문제예요. 그때부터 수십조인데 근데 뭐냐면 그게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입하는 게 훨씬 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장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린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할 거야 그런데 계속 갈 거야? 이 상황에서 계속 싸우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도 고갈돼. 맥시멈 너무나 낙관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도 이 140억 배럴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몇 년치라고 했냐면 4년치예요. 4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4년 써먹고 끝나는 35억 배럴이면 1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1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난리를 치면서 돈을 써야 되냐? 그리고 포항 영일만은 어디로 안 갑니다. 나중에 해도 충분해. 우리가 돈 생기고 이 이성을 찾고 윤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부, 그 다음에 투자자 나타나고 석유 상황이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꼭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돼? 아브레오가 아니라 더 괜찮은 파트너 생겼을 때 그때 해도 된다. 그때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이성을 찾고 지금 해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돈이 있으면 지금 우리 급한데 더 투자하고 이것은 저는 우선순위에서 우리 혈세 투입하는 우선순위에서 저는 좀 뒤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당장 원구성이 좀 돼야 상임위가 열려야 이제 산자위를 열어서 이 내용을 좀 받아보고 해야 될 텐데요. 의원님은 진짜 어디로 가십니까? 3선이라서 상임위원장을 하시게 원래 상임위원장 할 차례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법사위원장. 뭐 제 전문성 있는 분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가서 네.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제 산자위원장. 예. 네. 그 두 가지는 네. 상임위원장 할 수 있다. 예. 하겠다 기꺼이. 법사위원장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다고 네. 보도는 네. 뭐 이미 있습니다. 이제 예, 됐던데요. 되었고, 예. 그러면 산자위원장으로 가시겠네요. 아마도. 제가 이제 간사도 했고요. 재선할 때. 네, 산자위. 네.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 뭐 에너지 회사, 네. 또 이렇게 다 임원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이제 지난번에 놀면서 네. 이렇게 산업 전략 그 경제 안보 분야에서 네. 논문 못 썼지만 아직 예. 네, 이렇게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지금 요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맡으면 열심히 이제 할 생각인데 네. 근데 보니까 위원장을 네. 전문 분야 전문성이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친분 관계 혹은 약간 인맥 이런 게 그래요?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어머 정말요. 네, 좀 이렇게 아니죠. 전문성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친분으로 사실은 정리하면 안 되죠.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일을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고 네. 일을 하려고 뭐든지 하는 거라서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공사 구별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이제 안배, 뭐 지역 안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상임위에서 왜 지역 안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네? 상임위에 왜 지역 뭐 개파 안배 이런 거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친분에 의해서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야권 범야권 192석이나 되는 의석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일을 좀 똑바로 그렇죠. 일을 좀 잘해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위치에서 똑바로 일 처리를 해라 이런 건데 친분 뭐 지역 글쎄 말이에요. 뭐 개파 네. 이러면 이거는 국민의 뜻이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민주당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것은 민주당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국힘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힘 스타일인데. 약간 기득권 정치 스타일인데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쨌든 특히 또 앞으로 아까 제가 반도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예. 산업 전략 문제. 예. 민주당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그죠?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죠. 집권을 하려면 예. 기업들에 대한 지지 기반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각 분야에서 예. 이렇게 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아야 네. 민주당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한지 국회에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그러니까 판단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문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 뭐 이게 맞는 거야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매우 어렵다. 전혀 이제 어떤 아주 지엽적인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객관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니면 저는 생뚱맞은 분야에 있던 분이 이러면 사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설득력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집권했을 때 인사를 떠올리거든요. 그죠? 물론 그거하고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7개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서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일단 1년이라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분명하게 이 분야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하겠다. 어쨌든 의원들과 함께 그죠? 협의해 가면서
보면서 에너지와 그다음 산업 전략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나름의 어떤 비전 네. 그리고 아까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전체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그렇죠. 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시민단체의 수준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또 집권하려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반도체 패권 전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산유국 문제도 사실은 기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어떤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전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뭐 저는 이제 그래서 너무 막 내가 막 뭐 이미 제 의사는 전달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력지가 한국은 미래의 성장의 동반자다. 에너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빈 방문에 앞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양국이 앞으로 녹색 성장,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석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돈 없잖아요. 세수 부족해서 난리인데 있는 돈을 어디에 배분할 거냐. 자원 배분 우선적으로. 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급한데 쓰고 이거 좀 나중에 합시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지금 오늘 뭐 또 이호 회사 그 추도식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좀 모시고 전문성 있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네, 고맙습니다.